안녕하십니까. 세계관 설명회 대표 강사 타이틀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세계관은요, 위디리스라고 하는 세계관인데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디리스를 만든 계기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어느 날 캐릭터를 만들 일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서재에다가 정리하려고 손을 뻗었죠. 손을 뻗었는데 거기에 낙서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꽤 된 낙서였어요. 어렸을 때 그린 낙서였어요. 좀 오래된 낙서가 있어서 딱 꺼내보는데 동물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되게 귀엽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약간 보라색 돌고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보라색 돌고래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한번 캐릭터를 만들어보자 싶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요. 캐릭터를 만들면서 혼자만 쓰니까 좀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랑 조개 한 마리도 같이 그렸죠. 이름도 지어주고 조금 설정, 약간 뒷 배경 같은 것도 지어서 캐릭터 시트를 좀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잘 나온 거예요. 시트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럼 이참에 조금 더 넓혀서 얘네들이 사는 지역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지역이 지금 오사이온스입니다. 이렇게 오사이온스가 만들어지고 이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넓혀볼까? 라고 해서 나온 게 지금의 세계관이 위디리스입니다. 위디리스를 처음 만들 때 좀 막막했어요. 왜냐면 세계관을 만드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좀 막막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이거를 만들어서 어디다 쓸까? 뭐 이런 것도 들었어요. 그냥 그때는 좀 취미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 회사의 바탕이자 또 대표적인 세계관이면서 이 세계관이 없으면 이제 저희 회사가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이제 비중이 큰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관이.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오늘 인터뷰 하는 거 맞죠, 여기? 예.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위디리스 스튜디오 전속 작가, 그리고 데이토나 필름, 데이토나 스크립트 대표이사 황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위디리스라는 세계관을 처음 입사하고 들었을 때 일단은 좀 스토리가 이래요. 제가 7월 28일? 그때 위디리스에 입사를 했거든요. 딱 이제 들어가고 나서 막 그것을 알려주고 이제 위디리스 세계관을 막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알려주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진짜 복잡했어요. 일단은 제가 보통 쓴 작품들은 그렇게 세계관이 막 엄청나게 크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위디리스에 들어가서 막 기회가 막 엄청 정리 잘 되어 있고 세계관 엄청나게 크고 막 몇천 년을 이동하면서 그렇게 찍은 거를 보니까 진짜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진짜 크게 만들어놨구나 해가지고 좀 이해하는데 좀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지금은 조금은 이해한 상태인데 아직도 완전히 다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일단 세계관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위디리스라는 자체 행성에 막 여러 종족, 그 다음에 여러 시간대, 사건 이런 게 겹치니까 진짜 엄청 복잡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기억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제 자체적인 설정도 있잖아요. 위디리스 세계관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복잡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복잡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차례네요. 저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저희는 항상 세계관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세계관을 만들면서 항상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개인적인 메시지가 아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메시지잖아요. 보내고 싶은 메시지. 근데 이런 메시지가 아닌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이고
이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저랑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도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런 세계관은 필요가 없는 세계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오염 그거 다 거짓말이다. 어차피 간빙기 때문에 지금은 더운 시기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간빙기 때문에 더운 거는 맞지만 이 말은 사실 반만 맞는 말씀이십니다. 간빙기여서 더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오염 때문에 더운 것도 무조건 있고요. 간빙기라면 덥기만 해야 되는데 기후가 양극화가 되어가고 자연재해도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간빙기로 설명할 수 없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환경오염은 여러분들이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실천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후 자체를, 변해가는 기후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는 훨씬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바뀌어가는 기후의 순환과 인간의 과오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변해가는 기후의 순환이 확 짧아져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1년을 주기로 순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하여 위디리스에는 빙하기와 간빙기 계절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제 우리 위디리스 세계관은 이런 내용이에요. 대략 설명하면 우리 2030년 거기 위디리스는 별도 개인 달력을 쓰니까 이제 우리 AE로 0년이죠. 위디리스 인간력으로 2030년에 모든 인간이 멸종을 했다는 좀 그런 세계관이고, 이제 거기서 비인간적 에일로스들이 이 위디리스라는 이제 좀 기후가 조금 망가졌죠. 네, 환경 오염 때문에 망가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난 그 극심한 기후차를 갖고 있는 이 망가진 위디리스라는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시리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관이죠. 유니버스. 위디리스 매력을 설명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 위디리스는 일단은 혹한기랑 혹빙기가 있다는 점이 좀 저한테는 좀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에 보통 우리나라 사계절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봄, 가을 차를 없애고 여름을 막 진짜 보통 이제 미국의 막 데스밸리인가? 그런 데 가면은 막 진짜 50, 60도씩 오른다고 하잖아요. 거기를 그것도 구현해 놨고, 또 이제 겨울이 되면은 또 이제 엄청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막 영하 60도, 영하 50도, 6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남극을 구현해 놓은 거. 그러니까 한 세계관 안에서 진짜 엄청나게 극한때의 기후를 만들어 놔서 이제 조금 이야기의 변화를 이렇게 좀 급격하지만 나름 또 나쁘지 않게 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매력이고요. 두 번째로 비인간적 에일로스가 등장한다는 거. 일단은 뭐 돌고래나 조개, 물고기 이런 거에 북극곰 막 이렇게 코뿔소 이런 동물들이 이제 지능을 가져서 에일로스로 출현을 한다는 것도 약간 판타지적인 세계관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걸 가미하면서도 판타지랑 현실적인 걸 좀 합쳐놓았다. 그래서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경이겠네요. 위디리스의 배경은 일단 환경이 오염된 세계입니다. 공간적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타이틀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제 세계관 묶음인데요. 이건 이름만 바꿀 예정이지만 지금은 타이틀 유니버스라는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 타이틀 유니버스의 국부은하단, 그 안에 있는 우리 은하에 있는 베텔게우스 항성계라는 항성계가 있어요. 이 항성계 제4행성, 즉 네 번째 순환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입니다. 보면은요, 행성 이름이 위디리스예요. 세계관 이름과 똑같죠? 이것은 저희 1행성, 1세계관 1축이라고 하는 타이틀 유니버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행성의 이름과 세계관의 이름을 항상 타이틀 유니버스 내에서는 같게 짓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저희가 A136년이라고 부르고요. AE가 무엇이냐? 환경이 오염되어서 인간들이 멸종한 것을 원년으로 삼는 역법이에요. 왜
환경이 오염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이 인간의 멸종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냐?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일단 첫 번째, 이 환경을 오염시킨 주범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때문에 멸망해가는 환경 속에 인간이 멸종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세계관을 보는 것, 이 소설을 읽는 것이 인간인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인 여러분들이 읽는데 자라가 멸망한 거를 기준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힘들어 하실 수도 있으니 좀 그런 이해를 돕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AE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첫 뜻은 After Erosion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After Erosion이라는 영어를 썼었는데요, AE가 After Erosion이면요 기원 저는 Before Erosion이라 해서 BE라고 써야 되죠. 하지만 제가 약간 습관적으로 BE라고 안 쓰고 BAE라고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바꿔야겠다 이제 해서 역두문자를 했습니다. AE를. 그렇게 해서 라틴어로 역두문자를 해서 나온 게 에테르넘 엑시투스예요. 에테르넘 엑시투스라고 해서 역법의 이름을 바꿨고요. 이제 그래서 AE, 그러니까 인간 멸종을 기준으로 AE, 그리고 그 뒤는 BAE 이런 식으로 역법을 매깁니다. 그리고 위디리스에서 AE가 만들어지기 전에 쓰던 역법을 인간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력을 기준으로 인간은 2030년에 망하고요. 계산을 해보면 2166년이 되겠네요, 현재는. 솔직히 말하면 저 진짜 여기서 못 살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지구가 위드리스 같은 환경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모든 동물들이 아마 다 죽을 거고, 일단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든 동물들이 폐사를 할 수 있죠. 왜냐면 급격한 기후 변화를 이제 적응을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인류는 더 이상 이제 동물들이 폐사를 하니까 보통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식물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동물이 죽고, 그 다음에 인간도 죽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리고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진짜 극에 치닫고 막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개판이 날 것 같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인류가 멸종하거나 아니면은 살아남은 소수의 인간들 사이에서 또 개판 5분전이 된다거나 이걸 것 같아요.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멸종하거나 아니면 개판 5분전이 되거나. 모두가 환경 관련해가지고 규제도 만들고 환경을 좀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또 워낙 험악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전부가 노력해도 바뀔까 말까 한데 지금은 뭐 어쨌든 모두가 전부 하나처럼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환경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 좀 다시 예전에 깨끗한 지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역사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역사는요, 아무리 환경 오염을 주제로 한 세계관이더라도 역사가 환경 오염부터 시작하진 않습니다. 역사의 시작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완벽한 역사의 시작은 세계관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현재까지, 더 멀게는 미래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요, 세계관의 형성이라는 것은 세계관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처음 시작된 그 순간부터입니다. 세계관에 이야기가 나오려면 전 국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들을 기준으로 이제 세계관이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위디리스 세계관은. 그래서 위디리스의 세계관의 시작은 거대 국가들의 형성입니다. 위디리스 연대기 중에서도 거대 국가들의 형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거대 국가의 형성이라는 책이 그래서 위디리스 연대기에서 타임라인 중에서는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고 그 국가들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복잡하게 얽혀진 국가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거대한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저희가 제1차 위디리스 전국전이라고 부릅니다. 전국전이 몇 번 일어나고 나서 환경이 오염되고 그에 따라 약간 유전자가 변형된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전자가 변형된 괴물들, 저희는 크리처라고 부르는 그런 괴물들인데요. 크리처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생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소설이 저희 위디리스 연대기의 헌터의 서입니다. 이 크리처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한 순간이므로 A 원년 조금 전후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처음으로 발견이 된 거가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A 3년 정도로. 크리처들은 지역에 따라 나오는 종류가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다 유전자가 변형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넓게 보면은요, 이제 이 위디리스라는 행성의 중앙별은 베텔게우스입니다. 이 베텔게우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색 초고성입니다. 지금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적색 초고성인데요. 저희는 이 점을 착안해서 만든 것이 바로 베텔게우스를요, 행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고칩니다. 뭐로 고치냐? 바로 주계열성으로 다시 바꿔놔요. 즉 베텔게우스를 인공항성으로 바꾼 겁니다. 원래 적색 거성이라고 하면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큽니다. 근데 이 큰 게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거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빈자리가 남아요. 원래는 행성이 5개였지만 이 5개 중에서 2개 정도의 인공 행성을 만들어서 총 7개의 행성 체계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이요, 비교적 최근인 AE 116년 13월의 일입니다. 좀 특이하죠, 여법이. 저희 위디리스에는 14월까지 있어요, 월이.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위디리스 연대기의 테크놀로지아라는 편 중 하나인 인공항성 베텔게우스라는 편에서 이제 또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디리스 연대기 시리즈는 저희 세계관인 위디리스의 역사를 소설로 쓴 소설로 헌터에서 전국적 전쟁, 거대 국가의 형성, 테크놀로지아 등 6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설 시리즈입니다. 각 편들은 여러가지 파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현재 무료로 공개된 소설은 헌터에서이고 반파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성되지는 않았고 같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위디리스 연대기 헌터에서는 댓글과 채널 설명에 있는 웹사이트의 링크로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관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아래로 내려가면 소설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무료로 연재되어 있는 소설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재밌게 관람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과거를 지금까지 보았으니 이제 한번 현재를 봐야겠죠. 위디리스는 현재 A 136년, 즉 인간이 멸종한 후 136년이 지났습니다. 1년에는 빙하기와 간빙기 이렇게 둘로 나뉘어버리게 되었고요.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하거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적응한 여러 생명체들이 이 혹독한 환경에 맞는 형태가 되었지요. 빙하기는 평균 온도 영하 45도 정도 되고 최저 기온이 영하 60도 달할 정도로 매우 춥습니다. 반면 강빙기는 평균 35도에서 최고 기온 58도에 달할 정도로 좀 덥습니다. 이 정도로 두 계절은 이제 기온차가 많이 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환경이 오염되며 심각하게 변이된 괴물, 크리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오지만 모든 크리처가 유전 변이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위디리스의 현재 상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과 채널 설명에 있는 웹사이트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홈의 공식 문서들 중 세계관 공식 설명서, 그리고 기후 분석 보고서 등의 문서로 확인 가능하고요. 사이트 내 세계관 페이지에서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요 지역 구분입니다. 위디리스의 지역은 크게 오사이온스, 스스펜디스, 레기오넵, 디에루나, 콘스텔라티오, 아스트로 베네딕치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사이온스는 위디리스의 가장 바탕이 되는 도시입니다. 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보면은요, 이제 델피네, 그리고 여기 피쉬스, 글랜데스 이 세 친구가 사는 곳이 오사이온스고요. 과거에는 지혜의 바다라고 불리는 아주 따스한 산호바다였으나 지금은 환경이 오염되고 많은 생물들의 개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린 이 오사이온스는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여 현재는 지금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가는 중입니다. 다음은 스스펜디세와 레기오넴입니다. 이 두 지역은 극지방, 매우 추운 곳입니다. 스스펜디세는 북극지방이고요.
레기오넴은 남극지방입니다. 수스펜디스와 레기오넴은 엄청 추워요. 진짜 매우 춥습니다. 수스펜디스는 굉장히 추운 기후 탓에 저희 군사 무기가 조금 많이 발달을 한 도시이고요. 다음은 디에루나입니다. 디에루나는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아주 따뜻한 기후가 특징이었지만 현재는 아주 너무 더워서 이제 생명체들이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곳은요, 달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비교적으로 온화한 기후 탓에 조금 생명체들이 원래는 좀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디에루나라는 지역에는요, 1년에 한 번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음 콘스텔라티오 지역입니다. 콘스텔라티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 위치한 숲으로 이곳도 조금 온화한 기후입니다. 이곳은 유명한 게 이제 칠성검의 현재 주인인 우르만이라고 하는 에일로스가 사는 곳입니다. 사는 곳이자 고향이죠. 다음입니다. 아스트로 베네딕티오는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아주 이쁘게 보이는 곳입니다. 별자리가 아주 아름다워 천문학과 점성술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나중에 항성교체에도 굉장히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아스트로 베네딕티오는 칠성검이라고 하는 검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일단 가장 큰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오사이언스 공화국입니다. 제1차 위디리스 전국전이라는 전쟁에서 큰 공헌을 하여 독립을 인정받게 돼